여러분,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 눈앞에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선 연간 승객 1천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 폭증으로 지방 공항까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적인 숫자 뒤에 믿기 힘든 비효율과 역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 승객 3명에 직원 6명? 눕코노미 노선 현황.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최근 괌에서 부산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K2260편 여객기 180석 규모의 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은 단 3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석 규모의 항공기에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등을 포함해 최소 6명 이상의 직원이 탑승합니다. 승객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은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탑승률로 인해 옆자리가 모두 비어 승객이 누워서 갈 수 있는 이코노미 좌석 상황을 빗대어 항공업계에서는 눕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는 극도로 저조한 탑승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산에서 괌으로 출발하는 여객기에도 승객이 4명만 탑승했고 부산감 노선 전체 왕복 항공편 승객을 합해도 19명에 불과한 날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부산감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102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급 과잉의 원인 공정위의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그렇다면 왜 이런 비행기가 텅 빈 채로 계속 운항하고 있는 걸까요? 주된 이유는 시장 상황과 정부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괌은 과거 인기 휴양지였으나 환율 상승과 베트남 푸꾸옥, 필리핀 보홀 등 근거리 신흥 휴양지의 성장으로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합병 항공사들이 독과점을 이용하여 운임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제선의 공급 석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치를 10년간 의무화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탑승률이 낮은 비인기 노선인 괌, 세부 노선 등을 울며 겨자 먹기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증편하거나 노선을 재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눕코노미를 만들어낸 규제에 의한 공급 과잉의 본질입니다. 3. 지방공항 활성화의 걸림돌. 현재 김해공항은 사상 첫 국제선 승객 1천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지만 항공기 이착륙 시간인 슬롯/슬라트에 이미 가득 찬 상태라 신규 노선 취향이 쉽지 않습니다. 슬롯은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된 특정 시간대를 의미하며 매우 제한된 자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탑승률 10% 수준의 비인기 노선을 의무적으로 운항하게 되면서 실제 수요가 높은 신규 노선 취향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지적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가 모두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항공사가 비인기 노선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김해공항의 효율적인 성장과 노선 다변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규제가 낳은 비효율의 역설. 승객 3명을 태우고 날아가는 눕코노미 비행. 이는 규제가 의도치 않은 비효율을 낳은 아이러니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공정위의 규제는 독과점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낮은 수요의 노선에 귀한 슬롯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지방 공항의 효율적인 노선 다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이 규제가 지방 공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한 경쟁 시장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규제 당국의 현명한 균형 잡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